미꿀이라는 명칭과 함께 성질이 따뜻하고 비위를 보호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자연강장의 효능이 있으면서 수분 배출을 도와주고 해독작용이 있어서 황달과 소갈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한테도 좋습니다. 또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노화를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또 간 기능 개선을 통해서 숙취를 해소시켜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입맛 없고 소화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양이 뛰어나다는 다른 식품들과 미꾸라지의 영양 성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칼슘 함량은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식품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고, 노화와 관계가 있다는 비타민 E의 함량도 다른 육고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요. 때문에 최근 장수식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백질, 아주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개 한 17%가량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슘이 한 730mg 이상이나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2,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타민 C를 빼놓고는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긴 여름해가 넘어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눈바닥에 있던 미꾸라지란 놈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적들을 피해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동네 잔치라도 벌리듯이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몸집이 작은 놈이 갑자기 큰 놈의 허리를 돌돌 감싸 안는데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몸집이 작은 순놈이 암놈의 복부를 자극해서 산란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미꾸라지는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흙바닥을 파고 들어가서도 살 수 있고 물이 부족해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다른 물고기에는 없는 독특한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이 꾸물꾸물한 날, 개울가에 사는 미꾸라지가 마치 춤추듯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중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 입으로 직접 공기를 흡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꾸라지 장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에서 호흡한 뒤 항문으로 탄산가스와 여분의 공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미꾸라지가 방귀 낀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꿈틀대는 거 보셨죠? 저는요, 이게 미끌미끌해서 미꾸라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방귀를 낀다, 밑이 구리다, 그래서 미꾸라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우리 주변에 미꾸라지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개울물을 흐린다, 미꾸라지가 용된다, 미꾸라지 국 먹고 터름을 한다. 그만큼 흔하고 오랫동안 먹어왔던 물고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너무 흔한 음식이라 그런지 안타깝게도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 추어탕을 먹어왔을까? 지금부터 이 미꾸라지의 전설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먹은 것은
농사가 시작된 삼국시대 이전부터였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강, 논, 호수, 도랑 등 어디서나 미꾸라지나 미꾸리가 지천으로 잡혔으니까요. 미꾸라지를 먹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송나라에 사신 서궁이 쓴 고려 도경에 나와 있는데요. 귀인은 육고기를 먹고 가난한 백성은 미꾸라지, 전복, 조개 등 수산물을 먹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미꾸라지 요리는 조선시대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나오는 추두부탕인데요. 만드는 과정이 아주 엽기적입니다. 그 레시피로 한번 요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미꾸라지를 항아리 속에 넣고 하루에 3번씩 물을 바꾸어주며 5, 6일 동안 흙을 모두 토해내게 한답니다. 솥에 두부와 물을 넣고 산 미꾸라지 5, 60마리를 함께 넣어 불을 뗍니다. 열기를 견디지 못한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파고드는데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두부 속의 미꾸라지는 약이 바짝 올라서 죽게 되죠. 그 대목이 좀 잔인하죠. 이것을 꺼내 두부 만들듯이 틀에 넣어 물기를 충분히 짜내고 무거운 돌로 눌러 압축해 추두부를 만듭니다. 썰어놓으니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쏙쏙 박힌 것이 마치 백설기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썰어낸 두부를 다시 참기름에 찢어 전을 부칩니다. 이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진 두부를 다시 메밀가루와 계란 푼 것을 넣어 탕을 끓이는데 이것을 추두부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맛이 대단했지만 제조 과정이 쉽지 않아 관노 신분의 반인들 사이에서만 유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음식이 중국에도 있었으니 초선두부라는 요리입니다. 초선은 삼국지에서 미인계로 동탁의 목숨을 빼앗은 여인입니다. 다소 엽기적인 이 요리에 중국 최고의 미인 중에 한 사람이 초선의 이름이 붙은 사연이 또 재미있습니다. 그 초선두부는 후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왕륜의 각이었다고도 그러고 양딸이었다고 그러는 초선을 두부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아주 물리쳐야 될 역도들이었던 여포와 동탁인데 그 중에서 동탁을 말하자면 미꾸라지에 비유를 해서 그 미꾸라지 동탁이 초선에게 말려서 두부에게 말려서 그러나 결국은 소단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초선을 이용을 해서 동탁을 잡았다.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면 미꾸라지도 여름비를 타고 나와 활개를 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임진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각자 먹을 만한 음식 재료 한 가지씩을 열심히 찾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집집마다 다 돌려서 가지고 온 거지 털내기 끓이려고. 재밌는 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 음식을 만들 때는 무조건 마을 남정네들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아낙네들은 비를 피해 실내에서 가져온 재료를 다듬어 줄 뿐입니다. 음식의 주 재료는 역시 남자들이 잡아온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를 손질하는 것에서부터 불을 피우는 것도
맛을 내는 것도 남자들